한국 불교 역사 한눈에 보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한국 불교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걸 한 번에 시원하게 이해할 수 없을까?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 30분 만에 한국 불교의 모든 흐름을 꿰뚫어 볼 거예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 함께할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 한국 불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멋진 여정에 동참해주신 여러분, 잠시 멈춰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고대 불교의 전래와 삼국시대. 아주 먼 옛날 이 땅에 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이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교는 그저 종교를 넘어 한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대한 흐름이었답니다. 단순히 경전을 읽고 깨달음을 얻는 것 이상의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불교는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기도 하고 백성들의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며 찬란한 예술과 건축을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교의 다면적인 역할들을 각 시대별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건 바로 고구려 시대 소수림왕 때였어요. 서기 372년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승려 순도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죠. 이때 고구려는 막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율령을 반포하며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강화하던 시기였어요. 불교는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고 백성들의 사상을 통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답니다. 왕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장려하며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고구려 왕실은 불교를 통해 왕권의 신성함을 확립하고 귀족 세력을 견제하며 민족의 정신적인 결속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불교는 외세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성격을 강하게 띄었는데 이는 고구려가 끊임없이 주변국들과 대립하며 강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했던 지정학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구려 불교의 많은 유적을 직접 보기 어렵지만 그 정신만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고구려인들의 불굴의 정신 속에는 불교적 이상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온화하고 예술적인 백제의 불교입니다. 백제에는 고구려보다 조금 늦은 서기 384년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어요. 백제는 일찍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만큼 불교 역시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백제 불교는 고구려 불교와는 달리 왕실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까지 부드럽게 스며들었으며 예술적인 감각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백제 불교가 이웃 나라인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백제의 승려와 기술자들이 불교 경전, 불상 제작 기술, 사찰 건축 기술, 그림 그리는 방법 등을 일본에 직접 전파하며 일본 불교 문화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죠. 백제에서 건너간 승려 도장, 관륵 등은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제의 불교는 온화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백제 특유의 예술적인 감각과 어우러져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무령왕릉 출토 유물이나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불교 관련 유물들은
백제, 불교 예술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신라 불교가 있습니다. 신라의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눌지왕 때 무코자라는 승려가 처음 불교를 전했지만 기존의 토착 신앙인 토속 신앙과 샤머니즘 그리고 강력한 귀족 세력의 반대로 인해 불교는 쉽게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차돈이라는 인물의 순교를 통해 불교는 마침내 신라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서기 527년 이차돈은 불교를 공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그의 목이 잘려나간 자리에서 하얀 피가 솟아났다는 전설은 신라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불교 수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버풍왕은 불교를 공인하고 진흥왕대에 이르러 불교는 더욱 융성하게 발전합니다. 이후 신라는 불교를 국가 통합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았어요. 특히 화랑도와 같은 청소년 집단도 미륵불 신앙과 같은 불교적인 이념과 결합하여 발전했고 청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단련을 통해 삼국 통일의 중요한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삼국 통일의 과정에서도 불교는 중요한 정신적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원광법사의 세소곡에는 화랑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 되었고 의상대사와 원효대사 같은 고승들은 불교 사상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통일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호국 불교의 전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불교는 신라인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그들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다음은 통일 신라 시대 불교 황금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불교는 그야말로 눈부신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상 이상의 찬란한 문화가 꽃피웠던 시기예요. 이때는 단순히 신앙을 넘어 불교가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답니다. 통일신라 시대는 불교 문화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큼 독자적이고 뛰어난 불교 예술과 사상이 만개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에서 선종이 유입되면서 한국 불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기존의 교종이 경전 연구와 교리 이해를 중심으로 했다면 선종은 좌선과 참선을 통해 내면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했어요. 9세기 무렵 신라 말기에 본격적으로 수용된 선종은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지방 세력, 즉 호족들과 결합하여 빠르게 확산되었고 훗날 선의 나라라는 한국 불교의 독특한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는 불교 예술과 건축의 절정기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걸작들이 바로 이때 만들어졌죠. 불국사의 석가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무설전 앞의 석탑으로 단순하면서도 균형 잡힌 아름다움으로 신라 석탑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보탑은 석가탑 맞은편에 세워진 독특한 형태의 탑으로 화려하고 이채로운 조형미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석조 장식과 연꽃 무늬, 사자상 등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찬란한 빛을 머금은 석굴암의 본존불상 석굴암 본존불은 신라 불교 조각 예술의 최고 걸작으로 완벽한 비례와 섬세한 조각 기술이 돋보입니다. 도명의 석굴 내부에 안치되어 마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전합니다. 같은 경이로운 건축물과 조각품들이 바로 이때의 유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교의 가르침을 공간과 형태로 구현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죠.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찰이 세워지고 승려 교육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확립되면서
불교는 명실상부한 국가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같은 위대한 고승들은 불교 사상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나무아미타불 연불 사상을 전파했고, 의상은 화엄 사상을 통해 통일 신라 사회의 정신적 통합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시계를 고려 시대로 돌려볼까요? 고려 시대는 불교가 그야말로 국가의 종교로 최대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왕실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아래 불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고려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역대 왕들도 불교를 국교처럼 숭상하며 수많은 사찰을 짓고 불교 행사를 크게 열었답니다.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국가적인 불교 행사는 온 백성이 함께 즐기는 축제이자 불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이 시대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팔만대장경 제작입니다. 몽골의 침입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고려의 모든 역량을 모아 만들었죠.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경전 집합체를 넘어 고려인들의 뛰어난 인쇄술과 깊은 신앙심,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적 성과를 집약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조대장경이 거란 침입 때 만들어졌고, 제조대장경인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입 때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불교가 단순한 종교를 넘어 국가 수호의 강력한 상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선종과 교종이 조화롭게 발전했던 것도 고려 시대 불교의 큰 특징입니다. 의천과 진울 같은 위대한 고승들은 선과 교의 대립을 극복하고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의천은 교장 속장경을 편찬하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고, 진울은 정해쌍수와 도노점수 사상을 통해 선과 교의 조화를 주장하며 한국 불교의 독자적인 선풍을 확립했습니다. 덕분에 고려 불교는 사상적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죠. 하지만 번영의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들어서면서 불교는 점차 본연의 청정성을 잃어갔습니다. 사찰의 경제력이 비대해지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며 세속적인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일부 승려들은 정치에 개입하고 권력을 탐하며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교는 점차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진 사대부 세력에게 개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려 불교의 화려한 막이 내리고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고려 시대와는 정반대로 불교를 억압하는 이른바 억불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쩌면 가장 혹독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태조 이성계는 건국 과정에서 불교를 비판하는 유교 사상을 적극 수용했고, 태종 때부터 본격적인 억불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도성 안의 사찰은 대부분 철거되고 승려의 신분은 천대받았으며 심지어 도성 출입까지 금지되었죠. 불교 종파도 통폐합되어 소수의 종파만 남게 되었고, 사찰 토지는 몰수되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교는 과연 사라졌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이 억압 속에서 한국 불교는 더욱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교는 왕실의 비호를 잃었지만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 민중 신앙과 결합했고,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죠. 산골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찰들은 수행의 도량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산속 사찰을 중심으로 선불교가 더욱 강화되면서 수행과 깨달음을 중시하는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어 휴정 서산대사와 사명, 유정 사명대사 같은 위대한 고승들은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며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국난 극복의 주역으로서 호국 불교의 정신이 조선시대에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불교가 단순히 내면의 평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길러내고 한국 불교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불교는 어떤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어둠의 시기를 지나 근현대로 접어듭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민족 순환의 시기에도 한국 불교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일제는 불교를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고 사찰령을 통해 불교를 통제하려 했지만 불교계는 이에 저항하며 민족의 독립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불교 교육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한용운 스님과 같은 많은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등 저력을 보여주었죠. 특히 한용운 스님은 불교의 개혁과 민족 독립을 주장하며 근대 불교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일본 불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불교 정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일본 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전통적인 독신 비구승 체제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종단 정비가 이루어지며 전통 수행 가풍을 되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1962년 통합 종단인 조계종이 출범하면서 한국 불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근대화와 도시화에 발맞춰 불교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포교가 활성화되고 불교 교리를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졌죠. 불교 방송, 불교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포교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의 등장은 불교가 더 이상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쉬고 명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불교가 전통적인 틀을 깨고 대중과 소통하려 노력했던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 불교의 아름다운 문화와 수행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6. 현대 한국 불교의 특징. 여러분, 자, 이제 우리의 시간 여행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현대 한국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선 중심의 수행 문화는 여전히 한국 불교의 핵심입니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좌선, 가나선 등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죠. 특히
가나서는 화두를 들고 깊이 사유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한국 불교만의 독특하고 심오한 수행법으로 많은 선승들이 이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둘째, 사찰의 힐링 명상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는 현대 불교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컬처 콘텐츠가 되었고, 사찰 음식은 육류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건강한 식문화로 현대인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명상 프로그램 스트레스와 번뇌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중요한 수행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찰은 더 이상 단순히 종교적 공간이 아니라 지친 현대인들이 쉬어가고 마음을 정화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자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기도, 독송, 명상 같은 전통적인 신행 방식을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 음악회, 불교 미술전, 젊은 세대를 위한 불교 강좌, 웹툰, 유튜브 등 다채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불교는 고루하고 어려운 종교라는 편견을 깨고 젊은 세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참여와 환경보호, 소외된 이웃 돕기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며 종교 본연의 자비심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식 선수행은 이제 세계인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사찰을 찾아 수행하고 있답니다. K-컬처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 불교의 수행 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확산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현대 한국 불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성찰과 평화를 중요시하는 깊이 있는 정신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제시하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7. 엔딩. 한국 불교가 주는 메시지. 여러분, 이렇게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불교의 장대한 역사를 함께 여행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한국 불교는 단순히 종교를 넘어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 지혜와 용기를 나누었던 소중한 유산임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때로는 억압받고 때로는 활짝 꽃피우며 끈질긴 생명력으로 오늘에 이른 한국 불교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지혜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길에 한국 불교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비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삶의 지혜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 불교의 흥미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질문들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꾸준히 마련할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팔만 대장경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 혹은 템플스테이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힐링 경험 같은 더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주제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는 한국 불교의 위대한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 불교 미술 속에 담긴 숨겨진 의미들, 현대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 지향적인 모습 등 다채로운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결코 후회되지 않도록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석가모니불 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